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주제는 틀리지 마. 아니 왜 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써? 이러면서 실수나 틀리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제가 가르치고 제가 키우는 이 아이들의 가르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단단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키우거든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근데 문제를 계속 마주하는 인생은 사실 저는 되게 축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도 문제만 잘 해결하게 되면 더 나은 가정이 돼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모든 문제를 해결만 한다면 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실수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말에 뭐 고생은 사서 한다, 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이걸 사실 굳이 노동적인 관점에서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에겐 고생, 실패할 것들이 이제 놓여지게 되거든요. 늘, 모든 순간에.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전지전능한 신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도와줘요. 그리고 그걸 괜찮은 부모라고 본인 스스로가 여겨요. 근데 어느 순간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가 오세요. 그러면 실패를 해도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르시니까 아이와 부모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돼요. 갑자기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내 로드맵이 눈앞에 있었던 로드맵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로드맵을 설정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 나아간 장기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 해결 방법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부모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 놓여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 순간 부모와 아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 학원이나 뭐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끈앞풀을 찾으면서 계속 신적 요소의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뭐 도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뭐 학원이든 학원 강자든 선생님이든 뭐 종교가 됐던 여러 부분에서요. 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부모가 아이의 모든 문제를요, 평생 동안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래, 계속 엎어져요. 근데 이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안 알려주고, 신발끈이 없는 신발을 계속 사주거나, 또는 쉽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들을 사줘. 이 아이는 평생 신발끈을 묶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엎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발끈에 관련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어렸어도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잘 알려줘요. 그리고 함께 해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잘 할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부모 눈에는 답답해도. 근데 그 시간만 견뎌주면 이 아이는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해요. 그래서 점점 능숙해지고 다 빨라져요. 그리고 체화가 돼요. 이렇게 성공 하나를 쌓았어요. 자,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의 방법을 그러니까 터득을 해야 돼요. 자, 어떤 공부는 되게 암기를 많이 해가지고 응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했더니, 아, 공부하는 시간이 절약돼서 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어.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난관이란 말이에요. 아까 신발끈 묶듯이. 자, 무작정 그냥 본문 읽고 문제 풀었어. 그랬더니 모르는 것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시험에서 다 실패했어. 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실패를
본인이 생각해서 방법을 바꾸면 이 실패 덕분에 얘는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결국은 성공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뭐 더 쉽게는 예를 들어 병따개를 따요. 그런데 아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도 막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거가 열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열 때는 계속 시계 방향으로 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 실수, 실패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일궈낸 역사만 존재를 한다면 이 아이는 이 실패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러한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실패, 뭐 실수 이런 것들, 그러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모두 성공으로 하나씩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 역사, 성공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형성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실패를 했어도 이전에 자신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대를 삼아서 해결책을 플랜 A, 플랜 B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빠르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야, 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감을 높아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정말 이렇게 해서 잘했어. 넌 이런 것도 하다니 대단해. 이런 말로만으로 이 아이가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말만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계속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불안해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결론은 본인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라도 해봤던 경험들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노력해서 성공으로 이끈 이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이 정도 노력이면 될 거라는 이제 기준 척도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겨내는 역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어떻겠어요? 이제 어려워져도 문제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튼튼하게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기준을 가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단계가 아주 약한 신발끈부터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내가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고 어떠한 난관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도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좌절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푸는 문제도 실수, 실패 등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한 번 실수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각인이 필요해요. 한 번 실수를 했던 건 괜찮아. 하지만 그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끔하게 혼이 나고 다시 한번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조건 각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혼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좀 하나씩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준비물 챙기기, 뭐 책 챙기기 이런 것들인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두세요. 준비물을 챙기라는 그 선생님의 그 알림을 보고 아이가 알아서 다 챙겨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챙기지 못해서 실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챙겨주지 않은 엄마 탓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 거를 챙기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물 챙기는 것부터 시작으로 막 갖다 주지도 마세요. 무조건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야 돼요. 본인이 집에 다시 왔다 가더라도. 네. 그러면 자기 수업을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추천드리냐면, 왜 이 책꽂이 중에서 이렇게 왜 서류 책꽂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한 과목씩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책꽂이를 사세요. 그리고 거기에 과목을 쓰세요. 국어, 과학, 뭐 영어, 사회 뭐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넣었고 본인이 학교를 갔다 온 거랑 학원에 갔다 온 것들을 각 과목별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오늘 해야 되는 계획에 맞춰서 그 책을 가져다 쓰고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그 서류 책꽂이들을 좀 써서 아이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 그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과목별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챙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연습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자기 수업을 챙기고 또 이에 맞춰서 학원 가방과 학교 가방을 잘 쌀 수 있도록 스스로 돕고 그리고 이에 맞춰서 또 계획까지 짤 수 있게 내가 책가방을 싸면서 내일은 무슨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과목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학교 갈 때 헷갈리시면 가방을 다 달리하세요. 학원 갈 때도 가방을 다 달리하시고 아이가 바로바로 자기 각 과목별로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카테고리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도 스스로 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서 질문을 하실 수는 있으나 부모님이 혼자 계획 짜서 이렇게 해! 라고 아이를 짜맞춰서 넣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내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요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내가 수학 숙제를 한 30문제 푸는 데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려. 그러면 1시간 정도 요 시간 동안 이 공부를 할 거야 라고 본인이 시간을 파악해서 적을 수 있도록 옆에 예상 시간도 적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계획표는 다음날 수업에 맞춰서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예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고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예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옆에다 꼭 적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예상 시간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옆에다 꼭 후에 시간을 적어 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측이 가능한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공부하는 게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시간 예측했는데 대략 1시간으로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1시간 공부하면 요 정도까지는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시간 조율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실수와 실패를 용인하실 수 있는 이 방향들을 꼭 아이들에게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정확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